영어는 그때는 이제 상대평가였어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1등급이 그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1등급을 맡게 되었다고 그래갖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수능 당일날 안녕하세요. 저희 이해망원에서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 윤희준입니다. 이곳 종암동에서 학원을 시작한 거는 2010년도서부터고요. 그 전에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서부터는 고등학교만 전문으로 하는 영어 학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강사 생활을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메리트, 재미도 느끼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가리키고 좋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거기서 오는 충족감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학원이니까 가장 보람된 일은 아이들이 모두 다 명문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왔을 때보다도 성적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전문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근접해서 또는 현재 상황보다도 좀 더 나은 학교를 갈 수 있을 때 학원 운영자로서 가장 선생으로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거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보는 날은 수업을 안 합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는. 그리고 저도 이제 학원에서 업무를 보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한 7, 8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집 앞 거의 다 왔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고3 학생이에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수능 보는 날 전화가 올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일까? 그냥 좋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니까 다른 과목은 몰라도 지금 영어는 그때는 이제 상대평가였어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1등급이 그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1등급을 맡게 되었다고 그래갖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수능 당일날 다 채점을 하고 그걸 보내주셔갖고 상당히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는 결국은 학생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학생 본인이 자기가 진취적으로 선도적으로 찾아서 공부한다 거의 없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얼만큼이나 가르치는 대로 쫓아오느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학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끌어서 성적을 올리느냐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수업을 하면서도 아무리 학원은 소규모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문을 한다? 아이들이 모르는 걸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이 그거를 알아가지고 얘가 뭘 모르고 이걸 모를 때 그 전에 뭘 몰라서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선생님이 파악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꾸준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최소 5, 6개월이 넘어갔을 때 그 효과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든지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 시간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그 어려운 내용을 그걸 갖다 이해하려고 막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럼 자기 생각이 주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선지에는 분명히 출제자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할 거야. 오답을 그렇게 숨겨놓습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여기는 전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입시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물론 내신 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전부 다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서 가르쳐주는 커리대로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거에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100% 맞춘다? 거의 없습니다. 50% 정도를 쫓아왔을 때 그때 성적은 분명히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입시 영어다 보니까 말하기는 그닥 실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말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자기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적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입시 영어에서는 시험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냐면은 영어 지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또 EBS 교재에 나오는 영어 지문들은 일반인들이 쓴 게 아닙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영어권 전문가들이 영어로 쓴 전문 서적 또는 논문에서 문제에 적합하게끔 극히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처음 보는 지문을, 환경 전문가가 쓴 거 일부분만을 읽고 여기서 말하는 게 독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도출한다? 저는 그거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글이 논리를 얼만큼 알고 문제를 갖다 파악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그것을 주안점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쉽게 답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만 지금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볼 때까지 거의 끊임없이 다닌다는 거죠.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경우는 영어에서는 고득점을 맞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답을 찾느냐, 그걸 갖다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 그거에 맞는 자체 교재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 또는 지인들이 학생들을 소개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학원을 믿고 보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입니다. 저희 학원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는 주까지, 그때까지 수업을 했는데 한 15명 정도가 고3 학생들이 수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고대 2명, 그 다음에 외대 등등, 이 주변, 종암동 주변에는 명문대학교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고, 또 그런 명문대학교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만 해갖고는 명문대 갈 수는 없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수학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탐구도 잘해야 되고, 학교 내신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명문대 갈 수 있는 학생의 소질이 있고 그러한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영어만을 저희는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영어는 어떻게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느냐,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그거를 꾸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목표에 달성시키게끔 가르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겠습니까?